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 법규 첫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규 자체가 워낙 개정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제 친해지기라고 해가지고 법규 영상을 찍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배속으로라도 좀 빨리 한번 훑어보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법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법의 체계라는 걸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법에는 항상 서열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상위법에 뭐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상위법에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라는 게 있고 조례, 규칙순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법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소방 기본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소방 기본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여기 뒤에 가보면 여기 법이 끝나 있죠. 법으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이 되고 헌법에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상위법인 헌법은 우리가 꼭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내려가냐면 명령이 내려가는데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 국무총리령, 행안부, 행안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배우거든요. 법에서 시행령과 뭐를 배운다고요? 시행규칙을 배웁니다. 자, 근데 이 시행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래요? 이제 행안부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규 본문에 가보면 소방 기본법에 딱 가요. 여러분들 기본법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기본법을 딱 봐요. 기본법에 가면은 요 법에 가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본문에 나와 있으면 그건 시행령 가서 찾아야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린 그걸 어디 가서 시행규칙상에 가서 이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령 행안부령을 바꿔놓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학과특채라는 곳에 가면 학과특채와 공채 문제가 틀렸거든요. 2022년까지 그랬습니다. 법규 문제가. 그래서 학과특채는 뭐가 틀렸냐면 시험 범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학과 특채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을 행안부령으로 바꿔놓고 행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놓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번에는 이제 우리 뭐 학과 특채도 그렇고 공채도 그렇고 경채나 이제 공채가 다 범위가 이제 통일될 것 같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출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라는 걸 저하고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조례나 규칙은 저희 법에서 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본문에. 조례나 규칙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상위법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하위법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여기에서 뭐뭐는 뭐뭐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면 시행령이나 어디 쪽? 시행 규칙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시행령 쪽에서는 이 시행령에서 얘기했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어디서 한다? 시행규칙 쪽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법에는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법에는 체계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하죠. 그죠? 시험 범위라고 하는데 그 목차가 이렇게 아마 5개가 있을 거예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그리고 화재예방법, 소방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법규가 좀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책 출판이 조금은 이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다가 첨부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목차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 5개 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공채와 경채에 뭐가 다르게 들어가 있다. 시험 범위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통일해줘야 됩니다. 경채 시험 범위로 제가 볼 땐 통일이 될 것 같거든요. 공채도. 왜냐면 공채 시험 범위가 지금 가보면 작년 시험 범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년법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올해 말에. 올해 말에 바뀌면 작년법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두 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배웠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2개로 뭐가 됐다 이제 분법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첫 주는 제가 요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법을 먼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뒤로 갈 거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시험 문제는 기본법 5, 분법되기 전에 하나의 법에서 5, 공사업법에서 5, 위험물법에서 5 이렇게 나왔어요. 2022년 시험 기준으로 소방 법규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두 문제 빼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법부터 가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이제 기본법부터 한번 가는데, 자, 법규 이제 강의 진행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판서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책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고, 그 밑에 가보면,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조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 밑에 호, 목, 제1조, 뭐 1항, 그죠? 맞습니까? 1호, 가목,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간다 그랬죠. 이게 책의 어떤 순서처럼 이렇게 법전도 내려간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판서로 진행을 하고, 칠판에 띄우는 건 제가 대부분 사진을 여러분들 띄워놓을 겁니다. 그럼 같이 제가 사진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은 요 판서다. 판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 책을 다 띄워놓고 하면 편합니다. 강의하기. 이거를 그냥 전문 다 띄워놓고 하면 편합니다. 근데 내가 그 전문 다 띄워놓고 학생들한테 그 전문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직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이 자요. 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실강 수강생들한테 이제 농담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상기를 시키기에 노력을 하는데 잡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판서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 학생들이 옆에다 노트를 두고 쓰기라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하고 1회독 때 뭐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노트 필기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노트 필기한 거하고 이제 법 조항 있죠. 법 조항을 옆에 두고 비교하시면서 한 번 더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조항에 대한 한 번의 정독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책에 가보시면 뭐가 다 쳐져 있냐면 어차피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핵심 내용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보시면 법규가 상당히 딱딱한 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개론보다 법규가 더 정직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법전에서 그대로 나와요. 행정법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행정법을 들어야 되니까 행정법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판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방법은 판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무조건 그냥 법조항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방법 시험 문제를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조항을 봤을 때 이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법은 이해보단 이 소방법은요, 여러분들 이해 한 20%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잘하면 점수 잘 나와요.
되게 정직한 과목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대로 점수가 나와요. 학계로는요. 올해 시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막 모의고사에서 맨날 뭐 90점, 100점 막 이렇게 맞았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22년처럼 나와버리면 점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법규는 그런 게 없어요. 법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직한 과목이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법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계로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명확한 시험 범위가 있지만 또 그 시험 범위에서 가끔 또 벗어나는 문제도 나와. 그 이제 강사가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한데 법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법전이 있으니까 법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만 나는 그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 나오거든. 만약 그 정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난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법은 딱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법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는 약간 잔소리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법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4대장이 있습니다. 4대장. 이 4대장이 누구냐면 법에 많이 나오는 사람. 우리 소방법에 많이 나오는 사람 4대장. 자, 첫 번째. 이 사람 많이 나옵니다. 청장이요. 네. 우리 소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죠? 소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 두 번째. 소방 본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서장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소방서장 나오고. 네 번째. 시도지사 나와요. 시도지사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시도지사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제가 보통 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방본부장은 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소방서장은 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시도지사는 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방대장은 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청본서가 하는 거다. 이거는 본서대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멘트를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 들어주시면 된다. 됐죠? 저하고 약속입니다. 이거는 아셨죠? 약속이고 시도지사에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 시도지사에서 오해하지 마실 거.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양시장은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우리 법규상에. 그럼 안양시장은 누구의 이제 지휘와 감독을 받는 거냐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거든요. 그 도지사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즉 일반 시의 시장은 우리가 법규에서 얘기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장은 위에 도가 없죠, 그죠? 그냥 특별시잖아요, 여러분들. 특별시. 이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런 지자체의 이제 시장들 있죠. 그 시장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시는요, 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특별시나 광역시, 맞습니까? 이런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자체가 시도지사가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가장 큰 곳, 그리고 본부, 그 다음 서순으로 가는 거고, 소방대장은 우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소방대라는 사람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현장에. 그럼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소방대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챕터 1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총칙이 나와요. 그죠? 총칙이 나오는데 여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법을 들어가는데 챕터 1에 가보면 총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총칙. 그럼 항상 기본법이든 또는 뒤에 가보면 소방시설법이든 화재예방법이든 항상 1조는 뭐예요? 법의 1조는 항상 목적입니다. 그럼 이 목적이 뭐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방기본법이요,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어떤 내용이 많냐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기본법에. 아셨죠? 그럼 이 목적에 가보면 정말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본법은 왜 만든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그갑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나 구급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단어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은 우리가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이냐면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을 얘기하는 거고, 구조, 구급은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라던가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공공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기본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결국 앞에 있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건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다. 요 업무를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법상의 이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마지막 줄에 가보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어떤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기본법 목적은 그래서 기본법 목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제 2조에 가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건 기출이 됐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2조 조항에 가보면 우리가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뭐를 얘기하냐?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가 일단 소방대상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가보면 관계지역, 그리고 관계인. 맞습니까? 관계지역이라던가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소방본부장, 뭐 소방대, 이런 것들이 아마 용어의 정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건축물, 차량, 선박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대상물은 뭐냐면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예를 들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나 구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대상물들. 그러니까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이라던가 차량, 선박 등등이 있는데 뭐 인공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선박에 가보면 선박은 항구 안에 뭐 해둔 거? 메어둔 것만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항해 중인 선박은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이제 관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지역. 자 관계지역은 바로 위에 얘기했던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플러스 그 이웃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또는 그 옆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기본법 목적에서 얘기했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관계인 세 사람입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죠.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소, 관, 점. 그래서 관계인은 세 사람이에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예를 들어 건물에 갔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는 거야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그죠?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관리자.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항상 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건물, 소방대상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인 세 사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셨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 자, 다음 소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방본부장. 그럼 당연히 소방본부의 누굴까요? 짱이겠죠. 그죠? 소방본부의 짱인데 시도에 뭐를 담당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조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누구다? 부서의 장이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소방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아셨죠? 청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 없다라는 거 일단 기본법 상에는 아셨습니까? 본부장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걸 또 바꿔놔요. 소방서장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방대. 그럼 소방대는요, 예방 경계 안 하거든요. 예방 경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대는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현장에 가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를 합니까? 화재 진압을 하고 구조하고 뭐예요? 구급을 하죠. 그죠? 그럼 진압과 구조와 구급을 했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누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세 사람이 있다. 기본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무용이다라고 해서 자, 세 사람이 들어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휘관이죠, 지휘. 자, 여기 갔을 때 그래서 현장이라는 말이 잘 보시고,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갔을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위에 나오는 요 세 사람들 있죠. 지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무소방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군복무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군복무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이죠. 공익처럼 이제 소방서에서 항상 이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군대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혹시 이거 출신 물어보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의무소방원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뭐냐면 비상근. 각 지자체별로 이제 비상근으로 소방 인력을 두고 있거든요. 그 비상근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보고 문제를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규는 관연도 문제가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법규는 더더욱 쉬워져요. 회독을 반복할수록 뭐 어떤 공부든지 마찬가지지만.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8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을 거예요. 자, 소방대 구성원으로 오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소방공무원과 의무, 의용이 있다. 소방공무원과 의무, 의용이 있다. 안전관리자 없었고 의무 있었죠. 자체 없었어요. 자위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있었죠. 니은하고 리을. 이런 식으로 골라가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 18년도 상반기 공채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에 가보면 두 번째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 끝났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끝났죠? 끝났습니다.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끝났어요. 2번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소만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장소와 거기에 이웃하는 지역까지. 자, 세 번째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선박. 벌써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항해 중인은 제가 아까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소방대장이랑 소방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부에서 지휘한대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어디에 가서? 그렇죠.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1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다음 15년도 공채. 다음 중 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자 보세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방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했죠.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 뒤에 나와요. 아셨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갔을 때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여기에 나오니까 지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방대상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1번이 벌써 틀린 거고. 2번,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 3번, 소방본부장은 각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소방대장은 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자, 2조의 2.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본문에 가보면.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3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소방기관의 설치 등. 그럼 소방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은 소방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소방본부라던가 소방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법규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1항에 가보면 시도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업무.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갔을 때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소방 업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듯이 뭐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금 자세한 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선생님 그럼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특채 때 간혹가다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무슨 영으로 정하는가? 어디서 정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항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특이한 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누구와의 지휘와 감독을 받냐면 오케이.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요? 시도지사. 즉 본부장, 서장보다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지사 위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지사가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지휘와 감독을 받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자, 3항에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예전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청장도 누구도? 청장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어요. 원래 예전엔 요 항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장도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뭐가 되면서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면서 본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들어간 거예요. 청장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 예방이라던가 무슨 재난이 났을 때, 그렇지, 대형 재난이 났을 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본서도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청장이. 자,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시도지사는 이 사람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둘 수 있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3조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22년도 특채. 기본법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안전,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 방금 얘기했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지. 특채 때, 학과 특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21년도 특채, 또 특채네요.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방금.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서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청장은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본부장 및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3조의 2 소방 공무원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자, 4조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